근데 이게 결론이 좀 애매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말하자면은 예 저에게는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며칠 더 시간을 주는 것 같은데 어 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서 절친이시잖아요. 그냥 설명해 네네네. 보세요. 제가 말지 1 호 기자고 어. 정봉주 의원이 말지 3 호 기자세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 엄청 길죠. 우선 정봉주 인터뷰의 핵심은 어. "나는 영원히 민주당원이다.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강서로 가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이 답을 좀 해 달라 그런 취지로 보였습니다. 음. 저도 그 정봉주 선배하고 저하고 별명이 같았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전에 예. 2004 년도에 그 정봉주 선배는 국회의원 정봉달 저는 보좌관 김봉달. 그래서 봉달아 그러면 둘이 어. 같이 쳐다보고 그랬는데요. BJ네 BJ. 일단 뭐 지금 상황 자체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정봉주 선배는 아마도 인제 이 최민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네. 통화는 못 해 네. 봤는데 다만 인제 뭐 1-2 가지 메시지는 꼭 전달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요 한 1-2주 동안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은 인제 읍참마속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읍참마속해서 모두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어 진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혁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봉주 선배 요 상황이 그러니까 일종의 좀 양면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읍참마속으로 국민들의 어떤 이 걱정이나 기우들을 좀 무마하는 측면도 있지만 당 혁신 차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정봉주라는 정치인이 출마를 하려고 했던 취지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현역 의원 기득권들이 계속 강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당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자 알겠습니다. 예. 둘 다 배척할 수 없는 교묘한 상태 오묘한 상태에 있으면요. 그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하게 비판하면은 민주당이 약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정봉주 의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리 이런 것들을 또 저버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계속 꾸준히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 왔거든요. 어 그런 이슈가 이 뭐랄까 논란이 돼서 민주당을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 피할 게 아니라 같이 싸워 주는 것도 방식인데 같이 어떤 민주당 자체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웠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싸운 사람도 그냥 내친다라는 느낌을 주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요. 다시 뭐 그 마인드가 민주당 지지로 돌아오기까지 꽤 시간도 걸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정도는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제대로 한번 붙어서 싸워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했다니까요. 혹시 금태섭 의원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여론조사를 미리 돌려봤더니 "정봉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본선에서 이슈가 정봉주 이슈가 터지는 거 두려워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해찬 대표께서 2016 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는 오래전에 악연이 있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제가 뭐 요즘 이상한 과거사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 정치 신인들과 상담할 때 "절대로 친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2016 년에 그랬다는군요. 2016년 말에 "친문들은 다 쪽박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친문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다는군요. 정치 신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이해찬 대표를 당시에 그 컷오프 시킬 때 감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해찬 대표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신 일이 있어요. 그때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대표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찬 대표께서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로 아닌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라고 해도 공천관리위원회가 표결을 통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정봉주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 오랜 관계가 있고요. 우리가 말지에서 일할 때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는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정책실장이셨어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말지 기자를 조금 하다가 곧 민통연으로 갔기 때문에 가까이서 모시고 일을 해서 오랜 관계고 신뢰하는 관계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뭐 결격 사유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오랜 동지적 관계에서 대화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봉주 의원은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당도 혁신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치인들이 못하실 말씀을 좀 하자면 내가 봤을 때는 살짝 권력 싸움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뭐 그 이전 지역구나 뭐 등등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작은 허물을 가져와 가지고 내가 싫어 너는 그래서 안 돼 하는 분명히 저는 흐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뭐 지금 디테일하게 할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정봉주가 그렇게 우니까 그리고 가슴이 저는 아팠죠. 힘내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정치인들한테는 분명히 물러섬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또 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너무 많이 반복을 하게 되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좀 기다리기 좀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저는 정봉주 의원 존중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